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자, 비지도 학습에서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데, 지도 학습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비지도 학습에서는 데이터는 있는데 답안이 없어요. 네,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하는 그 모범 답안이 없이 데이터셋 그 자체만 있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비슷하게 우리가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그 구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앞서 지도학습에서는 데이터셋, 처음에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셋에 이 사진은 고양이야 라고 고양이라고 이제 레이블이 붙어 있고, 개야, 개 사진하고 개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비지도학습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개 사진과 고양이 사진이 그냥 마구 섞여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고양이 사진 약 한 450장, 그 다음에 개 사진은 한 550장. 그래서 합쳐서 한 1000장의 사진이, 이제 1000장의 사진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진에는 이제 사진만 있지,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는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 사진 450, 개 사진 550장을 가지고 컴퓨터에게 집어넣어주고, 컴퓨터에게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진에는 뭔가 다른 두 종류의 동물이 있어. 너는 이 사진 1000장의 사진을 네가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서 두 종류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봐 라고 이제 컴퓨터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럼 컴퓨터는 이게 개 사진인지 고양이 사진인지 모르지만 1000장의 사진을 가지고 보면서 뭔가 비슷한 것끼리 자기가 이제 그룹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룹을 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이제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한테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네가 1000장의 사진을 나한테 줬지? 그 1000장의 사진을 나는 한번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봤어. 라고 사람에게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지도 학습은 데이터에 뭔가 참조할 만한 모범 답안, 레이블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답안이 붙어 있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규칙을 찾는 거고, 비지도 학습은 그게 없고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로부터 숨겨져 있는 규칙을 찾는다든지, 그 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의거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뜻이 이제 비지도 학습, 데이터셋만 존재하고 참고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은 없어요. 하지만 컴퓨터에게 이 데이터를 네가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봐, 또는 이 데이터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규칙이 있는지 그 규칙을 한번 찾아봐 라고 이제 하는 것이 비지도 학습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지도 학습의 예는 뭐가 있냐면은, 레이블은 없고 이제 데이터만 있는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카드 회사 같은 경우, 카드 매출 데이터는 우리가 많이 이제 수만 건, 수천만 건의 카드 매출 데이터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30대의 남자가 서울 송파구에서 편의점에서 무슨 물건을 샀고, 그때 지불한 돈이 얼마다. 또는 40대의 여성이 지방, 전라북도 어느 마트에서 가전제품을 샀고, 그 다음에 그때에 지불한 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이제 카드 매출에 관련된 수천만 건의 데이터셋이 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카드 회사에서는 고객을 세분화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컴퓨터에게 주면서 이것을 고객군을 한 5개의 고객 그룹으로 한번 나눠봐 라고 컴퓨터에게 지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컴퓨터는 그 수천만 건의 카드 매출 데이터를 보고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매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막 비교해가면서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그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 담당자는 그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고객군, 5개의 고객 그룹군이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어느 타겟의 마케팅을 어떤 방법으로 집중을 하면은 좋은지, 그런 이제 마케팅 플랜을 세우게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만 갖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데이터만 있어요. 데이터 그 자체만 있고, 이거를 컴퓨터에게 이 데이터를
한번 3개의 그룹으로 나눠봐 라고 하게 되면 컴퓨터는 가장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 있는 이 데이터를 자기가 나름대로의 규칙을 이제 세워서 이렇게 옆에 오른쪽의 그림처럼 3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임의로 나눠주게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배울 비지도 학습 중에 하나인 군집화, 군집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군집화라는 비지도 학습이고요. 또 다른 비지도 학습에서는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장바구니 분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맥주를 산 사람은 뭐를 많이 살까? 일반적으로 맥주를 산 사람은 안주를 많이 사겠죠. 네, 안주 종류를. 그런데 그런 거 외에 혹시 맥주를 산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안주 종류가 아니라 어떤 아이템을 또 많이 샀을까? A라는 아이템과 B라는 아이템이 연관성이 있는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찾을 때도 연관 분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트에서 구매 품목 아이템, A, B, C, 이제 구매한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서로 연관 규칙이 있는지 찾는 이런 것들도 비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지도 학습의 예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보험 사기라든지 카드 부정 사용을 검출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그런 경우에도 비지도 학습을 많이 씁니다. 보험 사기라든지 그다음에 카드 부정 사용 같은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사용, 카드 사용 내역 중에 수천만 건의 카드 사용 내역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정상적인 사용 건수일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일부분 0.000 몇 프로가 이제 카드를 가지고 이제 부정 사용을 한다든지 카드를 갖고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건수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 학습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수천만 건의 정상적인 카드 사용 내역과 그다음에 한 100건 정도 되는 카드 부정 사용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 학습을 하기에는 이 카드 부정 사용한 그 내역, 그 건수가 너무 작아요. 정상 사용 건수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도 학습을 하기에 좀 데이터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만든 모델이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쨌든 데이터의 그 카드 부정 사용한 카드 그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지도 학습을 하기엔 좀 애로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 비지도 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카드 부정 사용이나 또는 보험 사기 이렇게 굉장히 희박한 사례에 대해 가지고 검출해내는 그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다 정상적인 범주에 있을 거예요. 한 수천만 건의 수백만 건의 데이터는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카드 부정 사용이라든지 보험 사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용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정상적인 데이터로부터 좀 많이 벗어나 가지고 이런데 점이 찍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도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상치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경우, 이만큼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셋과 정상적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지도 학습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치 데이터는 몇 개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도 학습이 아니라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런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이런 정상 데이터를 패턴을 학습을 시키고 이 정상 데이터를 벗어나는 이런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이런 데이터들은 이상치 데이터라고 이제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레이블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학습처럼 모범 답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정상적이더라 간주하에 다수의 정상 데이터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 이런 소수 데이터를 이상치라고 판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이제 이상 탐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거리 기반이라든지 또는 밀도 기반으로 다수의 데이터와 소수의 데이터를 구분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상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군집 분석이라든지 또는 연관 분석, 그다음에 이상치 탐지, 주성분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도학습하고 다르게 비지도학습은 목적이 좀 다 다릅니다.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분류가 됐든 예측이 됐든 레이블이 붙어있는, 모범 답안이 붙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미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 지도학습의 공통적인 목적인 반면에, 비지도학습은 군집 분석이 목적으로 하는 바, 연관 분석이 목적으로 하는 바, 주성분 분석이 목적으로 하는 바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게 되고요. 이번 실습 과정에서는 비지도 학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군집 분석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